네, 장기표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 이 가황이라고 불리는 이 나훈아 씨가 이 KBS 공연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로 지친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파탄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또 격려를 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국민들에게 가장 남는 말은 세상이 왜 이랍니다. 정말 참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러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은 왜 그래? 또 나라는 왜 이래? 이런 제목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실정해온, 즉 국정을 파탄내온 12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러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합니다. 첫째, 지금 이 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안보가 실종되고 교육이 붕괴되고 외교가 고립되고 그리고 특히 이 국민이 지금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 파탄, 안보 실종, 교육 붕괴, 외교 고립 그리고 국민 갈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갈구하는 것은 사실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일자리 늘리는 것을 문재인 정부 제1의 정책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지금 뭐 일자리 늘린다고 해왔는데 지금 일자리는 지금 지난달에는 지금 한 달에 한 30만 명씩 연속적으로 지금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실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무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취임 시간 바로 다음 날 인천 공항공사에 가가지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인천 공항공사 직원들은 억지로 그냥 비정규직을 없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불공정한 조치라고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불만과 분노 그리고 저항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정규직이 줄어진 것이 아니라 임기 초에는 32.9%였는데 지금은 36.3%로 3.4%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이 무려 72%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원자력 산업을 지금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기술은 세계 3대 기술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 탈원전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도산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개월 전에 1조 원의 선거 직전이죠. 4.15 총선 직전에 1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혹 이것이 좌파 지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신재생 산업을 빙자하여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탈원전 정책은 철회해야 됩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또 나라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야말로 요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즉 CO2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이런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이 탈원전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여기다가 그것뿐입니까? 이것도 원전 또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통계를 또 조작하고 말입니다. 정말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면 참 당할 일이 참 제가 걱정됩니다. 하여튼 처리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구도 더 많고 국민소득은 약 38배에 달하고 뭐로 보나 지금 북한은 지금요 인민들이 지금 굶어 죽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그 지도자한테 왜 꼼짝을 못합니까? 정말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작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이라느니 또는 뭐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느니 하는 이러니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도 계속 북한을 짝사랑하고 또 그게 또 추파를 던지는 이유가 뭔지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돼 가지고 시신이 소각돼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문재인 씨 개인의 말하자면 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도 상하는 일인데 이런 짓 좀 제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 8일과 8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고 그 나흘 뒤인 12일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답니다. 이거요, 남북 간의 이 최고 지도자의 친서 교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때 친서 보낼 때, 받았을 때, 그때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까?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9월 25일 날 북한의 그 통지문을 발표할 때 그걸 슬쩍 끼워 넣어 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간에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줬다. 즉 수재의원금 이름으로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이 답신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돈 보내는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고 그거에 대한 답신으로 9월 12일 날 친서가 온 거다. 즉 돈을 갖다 주고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도둑이 재발에 질린다고 그걸 친서 온 거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정말 이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이 나서가지고 정말 엉뚱하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인사전행, 감찰권 남용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다 시켜서 하는 겁니까? 즉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의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죠.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국무회의 할 때 추미애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그러한 행위를 지지하는데 왜 지지합니까? 윤석열 총장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그 공소장에 47번이 나옵니다. 즉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윤석열 총장이 있는 이 검찰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걸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제가 대통령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직전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구속시켜 놓고 있습니까? 직전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은 돈 안 품은 거 없다 그러는데 저는 설사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케이스 보조 재단인지 그게 최순실 씨가 이사장 맡겨가지고 한 거 그런 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그런 대통령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 그거 했다고 22년간 징역 때릴 그런 사안입니까? 그것도 이미 또 구속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두 사람 다 구속시켜 놓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석방시켰다가 오늘 지금 재구속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은요, 참 삼성 재판 비용 그것만 아니라면 정말 청렴한 국정 운영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2조 원이나 되는 4대강 사업 그거 하면서 그게 제일 돈 모을 수 있는 건수 아닙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음이 이분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그 기업인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을 주었다면 그걸 안 밝혀냈을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 동안에 기업인들한테 얼마나 돈을 받은 일이 없는가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징역 좀 살아도 너무 억울하겠지 않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제는 구속이 되는데 나이 지금 80이 다 돼가 분을 또 전직 대통령을 또 구속하는 거 이것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악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무능해서 이 직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결정을 못합니다. 정말로 참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는 무능하니까 다른 국정 운영인들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저는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직전 대통령 두 사람 구속시킨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은 앞으로 두 전직 대통령보다도 10배가 아니죠. 수십 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좀 느끼고 있는지, 걱정을 좀 하고 있는지, 또 한간에 소문에 의하면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수처를 끝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는 위험한 법률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면, 즉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면 공수처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날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즉 검찰이 권력의 주구, 대통령의 주구가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공수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지금은 근데 거꾸로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금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고, 특히 이걸 지금 그렇게나 지금 위헌적인 법률이고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국정운영을 잘해야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놓고 공수처 설치한다고 이게 면해집니까? 이게? 그런 어리석은 일 좀 그만하기 바랍니다. 저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끝으로 이런 한 10가지 사항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으면서 왜 이래 합니까? 이 나라한테도 나쁘고 국민한테도 나쁘고 문재인 대통령 자신한테도 나쁜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또 왜 이런 나라를 또 만듭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뭐 앞으로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또 나라를 왜 이렇게나 만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바탕 가운데 또 파렴치한 국정 운영 가운데 지극히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권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을 황골탈퇴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하자면 이 언론을 통해서 또 야당 뭐 대표나 또는 대변인들이 떠들어도 저 사람들은 뭐냐? 너희는 나팔 불어라. 우리는 간다. 이런 식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중투쟁을 통해서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다른 여러 단체와 협력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그런 대중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레가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은 4일날 오후 3시 경복궁 지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이나 고교연 앞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원표원에서는 서울시가 고시로 지금 집회를 못하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경복궁역 7번 출구, 경복궁역 7번 출구, 서울경찰청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그런 국민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야 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민이 나서면 어떠한 독재 정권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꼭 좀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11월 4일 날은 저희가 음향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좀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하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특히 11월 11일 수요일은 제대로 본격적인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경비도 많이 듭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 이대로 두서는 안 됩니다. 나훈아 씨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했겠습니까? 세상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게야. 대통령이 왜 이러냐 이게야. 국회의원이 왜 이러냐 이게야. 국회가 왜 이러냐 이게야. 대한민국 사법부가 왜 이러냐 이게야. 국민의 힘으로 이런 파렴치한 정권, 무너지는 나라, 파렴치한 정권을 끝장내고 이 무너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